세계 3대 아트 페어 프리즈가 서울에서 처음 열렸을 때 20, 30대를 사로잡은 작가가 있습니다. 관객들은 그 전시를 보기 위해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이 뜨거운 열기의 주인공,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표현주의 화가 에곤 실레였습니다. 비범한 색채, 탁월한 테크닉, 단순하게 표현된 신체, 반항심 가득한 눈으로 정면을 쏘아보는 실레의 자화상은 젊은 세대의 불안과 저항심을 담고 있어 젊은 세대들을 언제나 사로잡아 왔습니다. 에곤 실레의 발칙한 그림은 한 작가와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바로 황금의 화가로 알려진 구스타프 클림트. 키스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긴 클림트는 당시 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매독에 걸려 죽는 것을 보면서 평생 성과 죽음에 집착했던 실레는 이를 작품에 담는 클림트를 존경했었던 거죠. 실레는 스승에게 살짝 장난기 섞인 경위로 클림트의 대표작 키스를 추기경과 수녀라는 작품으로 오마주하기도 했습니다. 클림트의 키스가 이 남자의 세심한 유혹에 넘어가기 직전에 이 여성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면, 실레의 그림 속 추기경은 야수처럼 공격적이고 충격에 빠진 수녀는 마치 누군가 볼까봐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죠. 금욕을 해야 할 성직자들을 그려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극대화시킨 실레. 그는 클림트에 비해 성적 표현에 있어 훨씬 더 과감했습니다. 그의 도발은 이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자화상 은둔자들입니다. 당장이라도 몸의 균형을 잃고 쓰러질 것만 같은 클림트.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실레. 클림트의 시대는 지고 실레의 시대가 왔다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본 클림트의 반응은 어떻을까요? 선배로서 역정을 낼 만도 하지만 클림트는 오히려 실레의 재능을 인정하면서 경의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클림트의 이러한 태도로 실레는 그를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실레에게 클림트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어른,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처할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인연은 오늘날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궁전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곳은 가장 많은 클림트의 작품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레의 대표적인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미술관에 전시된 실레의 작품을 보고 있자면 그의 작품 세계에 푹 빠져들게 됩니다. 인간 내면에 감춰진 진실한 감정을 독특한 색과 뒤틀린 선으로 거침없이 담아내었던 에곤 실레. 주로 생채기를 내듯 긁는 기법으로 이 불안감에 휩싸인 모습을 표현하곤 했었는데, 그 불안이 요즘 MG 특유의 정서와 맞닿아 있어 이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위태로워 보이는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1915년에 걸작 죽음과 소녀. 끊어질 듯한 손가락, 머리를 쓰다듬고 있지만 한 손으로는 어깨를 밀어내는 남자. 남자에게 매달리듯 껴안고 있는 여자의 모습은 이들의 아슬아슬한 관계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 그림은 실레가 한때 정열적으로 사랑했던 연인, 빨리 노이즈를 떠나보내면서 겪은 이 자책감과 자신의 연민이 담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이처럼 이별의 끝에도 진심을 다하던 에곤 실레. 그의 걸작 가족에서는 에곤 실레의 사랑꾼 면모를 더 깊이 만나볼 수 있는데요. 따뜻한 공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가족들. 실레 자신은 물론 임신한 아내 에드트, 그리고 꽃다발 위에 곧 태어날 아기가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과 아기에 대한 축복이 가득한 그림이죠. 그런데 실레가 기존에 그린 작품들과는 사뭇 다른 인상을 준다는 점 눈치채셨나요? 그가 100점이 넘게 그린 자화상에서의 인물은 몸이 뒤틀려 있는 것은 기본, 앙상하게 마른 체형, 치켜진 눈, 불안정해 보이는 컬러가 특징인데요. 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가족에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 편안한 표정과 통통한 살집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한 아내의 모습은 아름답게 표현까지 되어 있네요. 여기에 더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감은 이들의 견고한 사랑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이처럼 에디트와 결혼으로 그는 어느 때보다도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복을 비웃기라도 하듯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아내 에디트가 임신 6개월 차에 스페인 독감에 걸려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덩달아 생을 마감하면서 실레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 신인은 작품 가족의 미완성으로 남겨지게 된 아기의 손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손을 다 그리기도 전에 실레는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레는 자신에게 닥칠 비극을 예견이라도 한 걸까요? 에곤 실레는 1910년부터 데드 마더리라는 작품을 집요하게 연작해 왔습니다. 뱃속에서 요동치는 생명이 넘치는 아기와 눈이 반쯤 감겨있는 어머니, 붉게 혈색이 돌고 있는 아기에 비해 어머니는 시체와 같이 창백한 모습입니다. 마치 에디트의 죽음을 미리 목격하고 그려진 그림처럼 보여집니다. 연작으로 그려진 어머니와 아이. 사실 에곤 실레가 데드 마더를 그렸던 이유는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이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참 이상한 여자예요. 어머니는 저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시고 저를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세요. 그녀에게 사랑이나 이해가 있었다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원망이 담긴 말을 남길 정도로 어머니에게 분개하고 있는 상태였죠. 데드 마더 시리즈는 죽음을 주는 어머니에 대한 신뢰의 정신적 이미지의 표현이었지만 불행하게도 자신의 아내와 아기에 대한 죽음을 예견하는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실레는 아내를 간호하며 마지막 모습을 화폭에 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떠나버린 아내. 일평생 폭주하듯 죽음을 그려왔던 그는 마지막으로 아내 에디트의 죽음을 그리며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고작 28살. 젊은 나이에 요절한 에곤 실레는 짧은 생애 동안 유화 300여 점, 수채화와 대생만 2000여 점이 넘는 작품을 그려왔는데요. 마치 그의 생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처럼 짧은 시간 동안 다작을 남기게 되었죠. 일평생 죽음을 그리다가 이른 죽음을 맞이했던 비운의 천재 에곤 실레였습니다.